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설업 결산과 실질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보듯이 건설업 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 자본 부분인데요. 이 실질 자본 부분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영업 정지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반복이 되다 보면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실질 자본에 대해서는 대표님들도 항상 숙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 자본에 미달할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 주기적 신고를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폐지되었고 키스콘의 부실업체 조기경보 모형에 의해서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실태조사가 나왔을 경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기업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그 실질 자본 충족 여부를 입증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기업 진단 결과 실질 자본이 미달로 판정이 되면은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유로 이러한 영업 정지가 반복될 경우 건설업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업 실질 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면은 우리가 회계상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가지고 자본을 계산하는데요. 실질 자본은 자산에서 이러한 부실 자산으로 규정된 것들을 빼고 겸업 자산까지 빼가지고 실질 자산을 계산하고요. 부채 같은 경우 재무제표상의 부채 말고도 금융거래 확인서 등에 의해서 누락된 부의 부채를 가산해서 부채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실질 자본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실질 자본이 예를 들어 대표님이 영위하시는 공사업이 건축 공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 최저 자본금이 5억이라면 실질 자본이 5억 원을 초과해야지 실질 자본금을 충족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산으로 평정할 때 어떤 것들이 부실 자산으로 평정되는지 알아보면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부실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관리 규정에 부실 자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무기명식 금융상품, 예를 들어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도 부실 자산입니다. 그리고 국채 공채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즉 구입한 흔적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도 역시 부실자산으로 평정되고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장기성 매출채권, 무형자산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실자산으로 평정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채 평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재무제표상에 계상된 부채 외에도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서 누락된 부의 부채를 부채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부채는 재무제표상의 부채에 금융거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부의 부채를 가산하고요. 공제조합 융자금도 확인서에 의해서 누락된 경우 가산해서 부채를 계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겸업자본의 경우인데요. 겸업이라는 거는 대표님이 만약에 건설업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은 제조업은 겸업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겸업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겸업자산과 부채를 평정해서 겸업자본을 계산 후 이 겸업자본 부분은 실질자본에서 아예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겸업 부분을 구분할 때에는 상시 구분 경리하여 실질 기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질 기속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요. 그 구분 경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 등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